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드디어 2024년 그쵸? 전기 기사 또는 산업기사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난 전기기사 처음 공부해봐요. 어떻게 해요? 이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는 전기기사 또는 산업기사, 그냥 이제 앞으로는 전기기사라고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과정,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필기 플러스 실기를 합격해야지만 우리는 자격증 취득이 되겠죠. 그렇다면 당연한 얘기일 거고, 그러면 일단은 필기를 합격하게 되면 실기는 몇 번 봐요? 라고 하는데 실기는 2년간, 즉 필기를 한번 합격하면 2년간 실기를 응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총 몇 번 정도예요? 그러면 6번 정도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라떼 때는 말 그대로 필기 붙으면 실기 3번밖에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필기가 붙고 2년간 유예하니까 여러분들 거의 실기까지 필기만 합격을 하면 실기는 좀 그래도 2년 안에는 합격하겠죠. 그렇죠? 이때까지 저희 수강생 중에서 실기를 6번 다 떨어진 사람은 뭐 저희 학원생으로는 없다고 보는 거고, 그렇죠? 인강으로는 저희가 데이터 취합이 지금 안 돼 있으니까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거의 실기는 다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가장 관건은 뭐야? 필기야. 그러면 일단 이 중에 첫 번째인 필기 과정은, 그렇죠? 뭐뭐뭐의 과목이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첫 번째가 회로, 그 다음에 기기, 전력, 법규라고 할게요. 원래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이었던 게 전기기술 기준 및 한국전기설비 규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특히 요즘 KC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렇게 4과목은 공통 과목입니다. 즉 공사기사를 보든 전기기사를 보든 이 4과목은 공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자기학을 공부하게 되면 요렇게가 전기기사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자기학을 선택 안 하고 말 그대로 응용이라는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얘는 공사, 즉 얘를 응시하지 않고 자기학을 응시하지 않고 응용을 보게 되면 공사기사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5과목을 시험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조금 얘기할 게 있어요. 전기기사와 공사기사가 있는데 나는 그러면 어느 거를 시험 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무조건 얘기하지만 공사기사보다는 전기기사를 취득하십시오. 이해가셨죠? 그렇다면 왜요? 나는 공사업체인데. 당연히 공사업체면 공사기사를 취득하고 감리도 내가 공사기사를 취득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공사기사를 취득할 때는 공사업체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 자격증을. 근데 전기기사는 안전관리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전력기술인협회 됐어요? 거기에서 사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사협회에서 전기기사도 허용을 해줬어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전기기사를 취득하게 되면 내가 공사업까지 모두 두루두루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공사기사를 따면 내가 나중에 노후에 나는 아파트 전기과장, 나는 시설관리 쪽, 안전관리 쪽으로 나는 일을 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 얘를 또 취득을 해야 돼.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취득하게 되면 얘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얘를 취득하면 이쪽 파트로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경력 기준은 똑같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느 걸 준비하는 게 낫다는 얘기야?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를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유리한 거죠. 쓰임 용도가. 요것도 쓸 수 있고, 됐어요? 안전관리도 할 수 있고, 시설관리도 할 수 있고, 감리, 설계 다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됐죠?
그랬더니 막 응용보다 자기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점수 차이 나봤자 몇 점 차이 안 나. 어차피 필기 공부하면요 다 이거 공부해도 충분히 합격합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자기학 어렵다던데요. 뭐 자기학을 누가 다 일일이 하래? 이건 자기학 과목 때 OT 때 또 설명할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필기의 합격 점수는 얼마예요? 라고 하면 당연히 60점 이상입니다. 60점 몇 문제인데 회로 20문제 다 몇 문제? 20문제입니다. 결론은 합쳐서 100문제야. 100문제 중에서 60문제만 맞히면 돼요. 됐죠? 단 우리가 여기서 꼭 봐야 될 게 과락이라는 게 있어요. 한 과목이라도 어떤 과목이라도 20문제 중에서 8개 미만 그러니까 8개까지만 맞히면 과락은 아니야. 그게 쉽게 얘기해서 40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40점 이상만 맞으면 과락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7개를 맞으면 나머지 점수가 다 60점이 넘어도 막 63점 맞았어. 63점. 근데 회로가 7개 맞았어. 그러면 얘는 과락이라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따라서 어느 과목이든 간에 몇 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고? 8개 이상은 맞춰줘야 돼. 40점 이상은 맞춰줘야 돼. 이해 갔죠? 그리고 합산 점수가 몇 점? 60점을 넘었을 때 합격인 겁니다. 이제 이해 가셨죠? 다시 한번 20문제 중에서 8개 이상을 맞춰줘야 되고 전체 합친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합격이 된다. 됐죠? 또 예전에는 이 필기시험이 한 날에 어떤 시험장에 가서 동일한 시험지를 가지고 동일한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는 작년 그러니까 23년도 기준으로 이제 바뀌었죠. 23년도에 전부 CBT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CBT는 뭐예요?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운전면허 시험처럼 컴퓨터상에 가가지고 내가 딱 응시번호 누르면 나한테 해당되는 문제가 뜨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컴퓨터로. 그래서 컴퓨터로 내가 체크 해가지고 제출하고 그래서 바로 합격 불합격이 바로 나옵니다. 이해가셨죠? 운전면허처럼. 내가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바로 뜨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일단은 얘의 CBT로 시험 볼 때 시험 일자가 굉장히 그 기간이 길어요. 됐죠? 그러니까 앞에서 시험 볼 수도 있고 뒤로도 시험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선택 날짜를 내가 선택하는 거야. 시험 날짜를 나는 요 날이 쉬는 날이야. 요 날 시험 봐야지.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날짜는 남들도 좋아하는 날짜야.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새벽같이 딱 그 뜨는 날 딱 10시 정각에 따닥 클릭해서 들어가서 바로 그 날짜에 그 시간대에 클릭을 못하면 다 차버려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빨리 클릭하느냐에 따라 내가 원하는 시험 날짜를 선택할 수 있어. 당연히 앞 날짜보다 뒷 날짜를 선호하겠죠. 그쵸? 왜? 앞 날짜 이렇게 되면 보통 인터넷에 다 떠돌아다니는 거 봐보면 CBT 뭐 요번에 어떻게 나왔어요 팍 떠들어. 근데 사실 그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CBT 문제를 같은 문제로 몇 날 동안 볼까? 아니지. 그러면은 누가 앞에 봐? 그쵸? 앞에 시험 본 사람이 요번에 요거 나왔어. 요거 나왔어. 답은 요거야. 이렇게 알려주면 뒤에 사람 다 붙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개념을 갖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뒷날짜를 많이들 선호하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또 한번 얘기할 때 있을 때 제가 CBT 얘기를 한번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날짜가 바뀌었고
따라서 시험 유형이 여러 개가 존재해요. 보통 5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랜덤으로 내가 뽑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CBT를 시험을 보면 바로 합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날짜에 클릭해서 들어가야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뭐가 나오는 거야? 복불복이 나오는 거야. 즉 내가 공부한 파트인데 신규 문제가 좀 많이 빠지고 기본 형태로 나온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걸 선택된 사람은 땡큐지. 합격이지. 근데 문제는 이거 완전히 뭐 어떤 게 봐보니까 막 거의 신규 문제 개념으로만 들어온 CBT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겠지. 그래서 이 복불복이 좀 심해졌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따졌을 때 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그쵸? 이 큐넷에서 이거를 이렇게 CBT로 하는 건 좀 맞지 않아. 자동차 운전면허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얘는 형평성에 좀 어긋나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시험지, 어떤 사람은 쉬운 시험지. 왜? 그게 있어. 왜 그러냐? 우리가 학원이고 어디고 인강이고 이렇게 가르칠 때 딱 우리가 이거 정말 중요해요. 얘 자주 나와요. 라고 강의하는 파트가 있어. 근데 문제는 그거를 벗어난 막 밑도 끝도 없는 문제들이 한 5, 6문제가 들어가 버린 과목이 있다면 나머지도 공부를 100% 했을 때 15개 맞힐 텐데 그 정도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야. 그래서 복불복이 좀 심해져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저는 이 CBT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의 모든 수험자가 똑같은 시험지로 똑같은 날짜 시험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수능처럼.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거지. 어떤 사람은 복불복이야. 우리 그래서 수강생들 봐보면 23년도에 합격한 수강생들 봐보잖아요. 와, 점수 편차가 엄청 커요. 요번에 제가 기억으로는 최고 점수가 92점이야. 우리 학원에서. 92점으로 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근데 또 봐보면 막 60점, 61점 이렇게 합격한 친구들도 있어요. 편차가 엄청 심해. 같은 날, 같은 회차를 봐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공부한 양을 따졌을 때 이렇게 맞은 친구나 이렇게 맞은 친구나 수업 시간에 봐보면 쟤나 공부하는 양이 비슷하고 알아듣는 내용도 비슷해. 근데 시험을 봤더니만 어떤 애는 92점이고 어떤 애는 61점이고. 근데 평균적으로 얼마에 붙었어요? 그러면 보통 72점에서 74점으로 많이 합격을 하더라. 됐죠? 합격하는 친구들 봐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레벨이 넘어가 버리면 다 요 정도 점수는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정말 세이브로 딱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가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 법규 같은 과목도 그쵸? 편차가 되게 심했어요. 보통 봐보면 지금 1, 2, 3회 다 봐도 한 19개씩 맞은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는 막 12개 맞은 친구도 있고 얘도 편차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CBT의 문제점이 이런 거예요. 내가 뽑는 거에 따라 그쵸? 운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합격하는 사람들은 뭐 쉽게 합격하고 전화 와가지고 그래요. 되게 쉬웠어요. 이렇게까지 공부 안 해도 됐었을 것 같은데. 이런 친구도 있는가 봐. 그러면 저 진짜 간신히 붙었어요. 몇 점이요? 그러면 61점이요. 그러면 제일 잘 붙은 거지. 솔직히. 그쵸? 61점이라고도 61점으로 합격하면 1점이 과한 거야. 우린 60점만 맞추면 돼. 됐죠? 요렇게. 자, 이렇게 해서 CBT의 단점을 얘기했어요. 점수 편차가 너무 크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해도 내가 어떤 뽑는 거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이 뽑기에 따라 많이 좌지우지한다. 그러면 무슨 장점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당락이 바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2차, 그쵸? 실기를 바로 준비할 수가 있는 거야. 이때 2차 실기는 뭐예요? 그러면 다 주관식이지. 얘는 당연히 뭐고? 사지선다고. 그쵸? 사지선다고.
네 가지 중에 하나 찍는 거고. 그러니까 몰라도 찍을 수 있어요. 찍기가 가능한 게 얘야. 근데 얘는 찍기가 없지. 그러면 얘도 몇 점 이상? 똑같이 합격 점수는 60점 이상. 그쵸? 그러면 얘의 과목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크게 나누면 단답, 수배전, 시퀀스, 테이블 스펙. 요 테이블 스펙이 들어가면 기사. 근데 견적이 들어가면 공사. 그쵸? 요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뭐 들어가요? 요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조명. 그쵸? 조명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감리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과목들이 나눠져요. 그렇다면 이때 단답은 뭐예요? 수배전은 뭐예요? 시퀀스는 뭐예요? 테이블 스펙은 뭐예요?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실기. 우리는 일단 뭐만? 필기가 먼저잖아. 필기도 못 붙었는데 무슨 실기야. 그러니까 필기를 먼저 하고 실기는 실기 과목을 들어가면 그때 OT를 또 할 겁니다. 실기 OT를.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에 대한 합격에 대한 거는 필기와 실기로 나눠져 있고 필기는 저렇게 5과목이 존재하며 이 5과목에 대해서 과락과 합격 점수 그리고 그게 시험 문제 지금 어떤 형태로 CBT, 사지선다, 컴퓨터 형태로 나오고 있다. 요걸 지금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중에서 먼저 얘기할 건 필기 합격 전략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쵸? 먼저 과목별 특성을 얘기해 보면 일단 우리가 회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회로 플러스 제어예요. 됐죠? 당연히 회로 선생님이 요 회로 과목에 대한 OT는 따로 할 거예요. 과목별 OT가 또 따로 있어. 그리고 회로 플러스 제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력이 있고 그 다음에 법규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흔히 얘기해 봅시다.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자기학을 뽑아요. 당연히 회로도 뽑아요. 이 두 과목을 어렵다고 생각해. 그리고 과락도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저희 수강생이나 저희 인강을 듣는 분들은 이 자기학 과락 안 날 겁니다. 왜? 제가 확실하게 자기학은 여러분들 점수 잘 나오게 해줄 수 있어. 이해갔죠? 하란 대로만 해주시면 정말 답이 보일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60점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과락들은 면해야지. 그러면 점수를 몇 점을 맞아야 돼? 그러면 회로하고 제어는 아무리 못해도 10점은 맞아줘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얘야, 얘. 왜 중요하다고 그러냐면 기기에서 허리 점수인 12개가 60점이거든요. 이 12개가 꼭 나와줘야 돼. 그리고 전력은 14점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법규도 기본이 14점 이상 나와줘야 돼. 그리고 작약은 제가 엄살 떠는 거예요. 8개 이상은 맞아줘야 돼. 과락은 무조건 면해야 돼.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합을 해봐요. 그러면 몇 점 나옵니까? 50? 해봐, 요거. 몇 점 나와? 8점이 나오겠죠. 됐어요? 몇 점 나온다고? 58점. 그러면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당연히 불합격이지. 그쵸? 그러면 얘는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최하 점수여야 된다고.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최하 점수가 됐을 때 여기에 플러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자기야, 내가 엄살을 떨은 거야. 과락만 면하자고 엄살을 떨었지 실제 점수를 봐보면 얘 보통 12개 이상 나와요. 12개 이상 나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수강생들 지금 다 17개씩 맞고 와요. 12개 이상 맞아줘. 그리고 문제가 된 게 이거야. 이 법규가 너무 점수 편차가 많아. 왜? CBT인데 여기서 KC가
케이시 신규 문제가 막 우르르 나오는 게 있어. 뭐 얘는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 얘는 몇 등급이냐,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CBT가 관연도가 아니고 기준이 아니고 막 새로운 게 막 들어오기 시작해버리면 여러분들 이게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법규 점수가 막 19개 맞힌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막 10개 맞힌 친구도 있고 그래서 얘 편차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얘가 14개를 맞아줘야 되는데 때에 따라는 10점서부터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얘가 점수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고 전력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가 나올 거고 우리가 회로하고 제어도 기본적으로는 12개 정도는 맞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가 12개 정도를 맞아준다고 치면 이렇게 해서 약간의 점수가 요거보다 조금 전력도 보통 16점까지 많이 나오니까 기기도 14점까지 나와요. 많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60점을 충분히 상회하겠죠. 그러니까 요게 기본 베이스로 나와야 되는 점수란 얘기야. 기본 베이스로. 그렇다면 내가 최소 알아야 되는 게 몇 개냐? 이게 최소 알아야 된다며. 아니, 최소 아는 거는 이거는 최소 점수인 거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는 얘가 8개, 10개, 12개, 12개, 얘 6개만 알면 여러분들 이 점수가 나오는 거야. 왜? 찍는 건 무시해? 찍는 건 무시할 수 없어요. 내가 8개면 나머지 12개를 찍는 거야. 그러면 확률상 따졌을 때 우리가 4잖아. 3개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지. 그 찍는 법은 나중에 이제 또 얘기 드릴 겁니다. 됐죠? 찍는 법. 어떻게 찍어라. 지금 OT 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최소 요것만 알면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조금씩만 더 확실하게 아는 게 나와 버리면 이 점수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합격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점수를 맞히기가 어려울까? 여러분들 딱 봐봐요. 아니, 내가 공부를 쭉 했는데 그중에 8개를 못 맞춰? 확실하게 아는 거? 할 수 있지. 이거? 야, 내가 자기야 이거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 분명히 나옵니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라고 하는 게 있어. 그것만 하면 8개가 기본적으로 맞힐 수 있어. 그러니까 꼭 요것만 하세요. 요것만 하세요. 요것만 하세요. 라는 것만 잘 기억해도 이 점수는 충분히 나옵니다. 이 점수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인간이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야. 화면 보고 있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요. 화면을 딱 보다가 어느 정도 힘든 것 같다 그러면 잠깐 쉬세요. 그냥 멍하게 그냥 플레이만 끝까지 넘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딱 보다가 나 여기까지 힘들어 하면 잠깐 5분이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집중해서 보고. 인강에서 가장 좋은 점은 내가 보고 싶을 때 플레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플레이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집중력이 떨어져. 학원은 그게 없잖아. 학원은 50분 수업이면 50분 동안 쫙 나가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리얼하니까, 그쵸? 생동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인강에서는 욕을 못해. 욕하면 안 된대요. 근데 학원에서는 욕도 하잖아. 중간중간에 막 욕해가면서 사람들 깨워가면서 하다 보니까 학원에서는 당연히 집중도를 끌어줄 수가 있으니까, 그쵸? 하겠지만 인강에서는 너 뒤로 나가 이런 말 못하잖아. 이해가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보다가 5분이나 10분 요 챕터를 끝냈어. 근데 너무 힘들어. 그러면 잠깐 5분이든 10분이든 쉬고 다시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플레이만 다 보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야. 합격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이거 꼭 요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꼭 알아둬요. 하는 말들을 꼭 캐치해서 그거를 내 걸로 만들었을 때 이 점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얼만큼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제가 얘기하지만 영상 시간 빼고 내가 몇 시간? 200시간을 투자하면 여러분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0시간이라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가 하루에 인강을 빼고 4시간씩 공부하겠다. 그러면 며칠? 50일이면 합격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인강 시간 빼고 내가 하루에 2시간씩밖에 공부를 못해. 그러면 며칠이 필요한 거야? 100일이 필요한 거야. 이제 느낌 오세요? 그러면 학원에서 수업은 보통 몇 개월 과정이야? 그 이 필기 과정이 4개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며칠이야? 120시간이지. 120일이지. 그쵸? 그러니까 하루에 기본적으로 4개월 과정일 때 2시간씩, 학원 수업 빼고 2시간씩. 근데 주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주말에 하루는 스터디 카페를 가서 쭉 8시간 정도는 공부를 해줘야 돼, 매주. 그러면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장점은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보면서 내가 만약에 이건 내가 너무 어려워. 난 이거 풀기 싫어. 그러면 나는 뒤에 문답만 하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나의 시간을 더 활용을 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나는 100일 만에도 붙일 수 있는 거고 3개월 만에 붙일 수 있는 거고 나는 한 달 반 만에도 붙을 수가 있는 거야. 인강의 가장 장점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평균 시간이야. 보통 합격하는 사람들은 학원이고 인강이고 그 수업을 제외하고 내 개인적 시간을 이만큼을 활용했을 때 합격하더라. 이 얘기인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요 인강을 등록을 하셔서 수업을 시작하면 인강 시간 외에 내가 얼마만큼 개인 시간을 했는지 한번 체킹을 해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체크를 했을 때 나는 지금 이 시간에 가까워졌어 라고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단 이게 6개월이 넘어버리면 의미 없어. 6개월이 넘어버리면 의미 없어. 왜? 그 정도가 되면요 앞에 거 다 까먹어. 그래서 조금 얘기 드리긴 뭐한데 어떤 학원들 봐보면요 이 과정을 엄청 길게 잡은 데가 있어. 막 6개월 과정.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과정이야. 6개월 과정이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6개월째 됐을 때 앞에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4개월 과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3개월 반 만에 끝납니다. 실제로는 3개월 반 만에 끝내야지만 사람들 그래도 이걸 복습하면서 얘를 기억을 하고 있어서 합격할 수 있는 거야.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돼.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격증은 어떻게? 짧고 굵게 최대한 임팩트 있게 집중해서 정말 단기간에 끝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야. 다만 필기는 이게 가능해. 근데 실기는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왜? 암기고 개인 능력 차가 많이 나와. 왜? 뭐 솔직히 해서 저도 지금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시운이 넘은 지가 한참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확실히 느껴져. 20대, 30대의 기억력과 50대의 기억력은 달라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무리 뭐 열심히, 옛날에 이 정도 금방 외웠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본인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는 게 실기예요. 왜냐면 주관식이니까 외워야 되잖아. 그건 이제 또 실기 OT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요렇게 배점이 있었을 때 합격하기 위한 키포인트는 이게 기준이어야 되고 여기서 2개만 더 맞아주면 우린 합격하는 거야. 여러분들 61점도 과한 거야. 합격은 60점이야. 난 60점만 맞으면 돼. 그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정말 내가 어디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라고 하면 딱 이 과목입니다. 왜일까요? 필기에서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은 다 2차 실기야. 2차 실기. 우리는 필기만 붙어서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네까지 공부를 좀
완벽하게 해놔야지만 2차가 수월해지는 거야. 2차가. 얘는 뭐 기본적인 내용만 2차에서 필요로 하는 거고 중요한 건 내가 점수를 왜 이렇게 잡았느냐. 자기하기 문제지. 자기야 2차 시기에 한 문제도 안 나와. 한 문제도 안 나와. 두 번째, 솔직히 말하면 자격증 따고 실무에서도 한 글자도 안 써먹어. 한 글자도 안 써먹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자격은 필기 딱 12개만 맞아주면 여러분들 자격은 제일 잘 본 거야. 여기서 우리 수강생처럼 막 17개, 18개씩 맞아오면 그 의미 없어. 물론 합격 때는 마음 편하게 합격하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아까 얘기한 92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기뻐할까? 60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기뻐할까?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요. 92점으로 붙은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노력했지?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60점으로 붙은 사람이 환호성을 질러. 학원에도 전화 와서 막 들뜬 기분으로 전화한 사람은 다 60점이야. 60점, 61점, 62점. 합격했어요. 아주 간당간당히 붙었거든. 기분 최고지. 그쵸? 그게 60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고의 기분을 느끼고 싶으면 60점으로 붙어. 61점도 과한 거야. 됐죠? 두 번째. 뭐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59점으로 떨어질 줄 알았더니 한 문제가 잘못 나와서 전항정답 처리. 그래서 60점. 그런 거 많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필기 전략을 잡으시고 이런 식으로 합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과목별로 우리가 OT를 하면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과목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24년도 그쵸? 전기기사, 산업기사 필기시기 합격을 위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간단히 얘기하면 23년도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 쉬웠다 라고 평가를 저보고 내리라고 얘기한다면 평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주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좀 완만했다. 됐죠? 의외로 쉬운 것도 많았다. 그러니까 CBT다 보니까 어떤 거는 되게 쉬웠다는 얘기예요. 어떤 CBT는. 그리고 어려웠다라고 해도 어려운 걸 잡은 사람들도 어려웠지만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수강생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10명이 합격을 했어. 10명을 합격했다면 10명 합격한 사람 중에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보이는 사람이 50%, 만약에 5명이었다고 치면 이 5명은 이 사람들은 정말 공부하는 양이 비슷하고 알아듣는 것도 이해력도 비슷하고 공부하는 양도 비슷해. 근데 점수를 봤더니만 어떤 사람은 막 70점대 후반이고 어떤 사람은 60점대가 나오잖아.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CBT 복불복 때문에 편차가 심하더란 얘기야. 하지만 합격은 충분히 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평가를 저보고 굳이 내리라고 한다면 24년도도 저희가 가리키는 대로만 공부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어떤 게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복불복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는 지금 현재 도출되고 있지 않아요. 봐보면 이 강의한 내용에서 거의 대부분이 한 80% 이상은 강의한 내용에서 그대로 유지돼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만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전기기사, 산업기사 그쵸? 과정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